뭐야? 마샬!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수비 안 해도 되는 건데, 제수스가 이미 센터백들이 다 배치가 돼 있었는데 왜 저걸 손을 쓰면서 저렇게 그냥 뒀어도 돼? 아유, 저거는 제수스 저런 바보 같은. 이거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깡총 하나요? 아니, 그냥 차네요. 손에 맞았는데 방향은 맞췄으나, 야, 이걸 이렇게 간다고? 어허이, 왜 이래? 야, 지금 맨시티 흔들립니다. 룩쇼! 펩 제수스 눈썹 됐어요. 지금 공이 계속 맨시티 진영 쪽에서 돌아. 얘 미쳤다. 케빈 데브라이너 안 좋은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거는 본인의 잔미스가 너무 많은데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안 좋았었을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안 좋습니다. 마샬 레전드죠, 이런거. 저 새끼 오늘 할 일 다 끝났나요? 뭐 혼자 경기 30분 하고 맙니까? 와, 진짜 내가 아스텔에 저런 새끼 있었으면 욕 존나 했을 것 같은데. 페페 뭐 막 내가 욕했던 선수들도 열심히 뛰는데 못해서 욕을 하는 거지 저렇게 뛰진 않어. 자, 맨체스터 더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의 경기는 전반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분 만에 PK를 성공시키면서 맨유가 리드한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맨시티가 더 잘했어요. 근데 초반에 맨유가 굉장히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서 사실 제수스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가 PK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경기는 그냥 전반전 0대0으로 갔어도 문제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굳이 제수스가 그거를 수비한다고 그러다가 마샬을 넘어뜨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고, 그 스코어가 유일한 전반전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맨시티 보죠. 자, 맨시티는 에데르송, 진첸코, 후베인 디아스, 존슨스, 오른쪽에 칸셀로. 근데 중원 쪽에 귄도안, 루디, 케빈 데브라이너, 스털링, 제스, 마레즈를 넣으면서 필포든,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 특히나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서브에 내려놨습니다. 맨시티가 초반에 좀 어려워했어요. 맨유의 초반의 압박 타이밍도 좋았고 좀 압박의 강도도 강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약간 허둥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문제였었냐면 케빈 데브라이너의 폼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패스 미스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흐름이 초반에 많이 흔들렸고 그곳을 맨유가 좀 잘 공략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맨시티는 안정을 다시 찾았고요. 맨유는 극초반에는 괜찮아 보였던 프레드 그리고 맥토미니가 중원에서 패스 미스도 많았고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때문에 점점 점유율이 맨시티 쪽으로 넘었고, 그 이후에는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맨유는 내려앉아서 카운터를 치는 형국으로 갔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비교를 하자면 중원 싸움에서는 로드리라는 선수와 어떤 귄도안이 오늘도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레드 맥토미니와의 이 대결에서는 중원에서는 맨시티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마레즈는 폼이 괜찮아 보입니다. 마레즈는 한두 명 본인의 어떤 패턴으로 벗겨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털링이 비사칸테 좀 자주 막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 진첸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 공격 부분에서는 뭐 나쁜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케빈 데브라이너의 패스 미스가 나왔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경기 전반 중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케빈 데브라이너도 패스 미스가 좀 줄어들면서 점점 맨시티가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고는 있었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고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후반전의 내용이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1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불안한 것이, 프레드와 맥토미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샬은 초반에 되게 열심히 뛰는 것 같다가 다시 안 뛰기 시작하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조금 합이 맞지 않는 느낌. 룩쇼가 분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래시포드도 뭐 속도 빠른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주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거 오늘 1대0으로 이기면서 경기를 완전히 잡고 있다라는 느낌보다 제수스의 실수 덕에 스코어는 리드하고 있으나 맨유 팬들도
이거 이 경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반전이었고, 맨시티는 솔직히 하면 제수가 좀 원망스럽죠. 그거 안 해도 되는 파울이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좋은 폼을 전체적인 선수들이 올려주고 있다는 거는 후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긴 하고, 케빈 데브라이너 이걸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폼이 살아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몸 상태가 아직 안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지, 일단 중반까지 나오는 케빈 데브라이너 모습은 너무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난 저 선수가 저렇게 플레이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볼프스부르크 때부터 쭉, 그 이전에 뭐 첼시 있을 때는 많은 경기를 우리가 보지 못했었으니까 그래도 일단 조금씩 폼이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봐야 되겠고, 어쨌든 맨시티나 이 맨유나 둘 다 마찬가지인 게, 오늘 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둘 다 여름 이적 시장에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하다. 맨시티도 마찬가지, 맨유도 마찬가지. 자, 후반부에 경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맨유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는 무조건 이 경기 뒤집어 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맨유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스피드 있는 이 포워드진을 이용해서 그 뒷공간을 치려고 할 거기 때문에 후반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레즈 쪼! 골대 맞고 위쪽으로. 오, 룩쇼! 룩쇼! 헐! 와! 야, 이걸 맨유가 맨시티를 이렇게, 야,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연승이 이렇게 깨지나요? 야, 솔샤르 펩 킬러다. 자, 룩쇼. 근데 룩쇼는 진짜 저 몸에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지? 누가 봐도 기만 몸매거든요. 저 지금 막 대환영인데, 토트넘전에 2대0 패배 이후에 무패잖아 지금. 근데 패배 맨시티가 이런 형태의 경기가 진짜 좀 안 풀리는 경기의 형태죠. 실수, 그 다음에 역습 실점 이런 거. 스타링! 도졌네요 다시. 패배 표정이,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맨유가 맨체스터 시티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었던 그 연승 기록을 여기서 멈춰 세웠습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아까 전반전 스코어는 0대1이었고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50분에 룩쇼가 득점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2대0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마다 날려먹는 선수들이 있었죠. 빅찬 스미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뭐 스털링 한두 번, 뭐 제수스 한두 번 생각나고, 마레주도 아쉬운 거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솔샤르는 맨체스터 시티, 특히 펩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원정에서 무패 기록, 이번 시즌 들어서 이른바 빅6 팀에게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승리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패백에 비등하다가 지금 또 다시 우위가 됐을 거예요. 특이합니다. 솔샤르가 진짜 펩시티를 잘 잡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맨유의 경기력이 굉장히 엄청나게 다 좋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긴 팀은 맨유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르크쇼가 있었다. 오늘 룩쇼가 중간에 한번 부상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래시포드가 부상으로 또 빠졌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선수가 빠지면 왼쪽 라인이 전멸이 되는 건데, 뭐 텔레스 같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맨유의 왼쪽 공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룩쇼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르크쇼가 부상으로 빠졌었다면 정말 크나큰 손실일 뻔했는데 다행히 마지막까지 뛰었죠. 그래서 골 넣은 것도 룩쇼였고, 이번 경기에서나 아니면 최근 이 맨유의 경기에서나 룩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아주 훌륭했고, 완비사카도 결국에 포든이랑 매치업 되기 전까지는 스털링을 잘 막아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시알은 저는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쭉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1인분에 가까운 활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매니 팬들이 만족할 만한 활약은 전혀 아니었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늘 경기 내내 되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역시 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고 PK도 성공을 시켰으니까요. 자, 이제 맨시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승 끊겼습니다.
사실 연승 기록이라는 게 언젠가는 끊기기 마련이니까. 다만 홈에서 맨체스터 더비 라이벌에게 끊겼다는 거는 뭐 썩 좋진 않을 텐데 연승이 끊겼다는 것보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좋지 않았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케빈 데브라이너의 폼은 좋지 않다. 이거는 불안하죠. 케빈 데브라이너 폼은 좀 좋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 경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끝나면서 1, 2위 그러니까 맨시티와 맨유의 승점 차가 11점으로 줄어들었어요. 14점에서 11점이라는 승점이 뒤집어지려면 맨체스터 시티가 4연패를 하고 맨유가 4연승을 해야 뒤집어지는 승점입니다. 즉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여전히 큰 승점 차가 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맨시티는 이 패배 맨시티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줬던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제수스, 리아드 마레즈, 스털링 그리고 오늘도 나왔었던 중요한 순간에 빅찬 스미스 이런 게 리옹전 지난 시즌에 그 아쉬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그림들 이거라면 맨션글라드바흐는 잡겠지만 그 이후에 8강 이상에 올라가서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는 이런 경기 이 순간에 그 한 번의 기회에서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가 다음 라운드를 진출할 수 있느냐 못 넣느냐를 가르는 그 순간인데 과연 이런 공격력으로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 그리고 오늘 뭐 필포든을 넣긴 했습니다만 70분에 들어갔거든요. 조금 더 일찍 이 교체를 했으면 어땠을까. 포든이 들어가 놓은 다음에 좀 활발해진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 베르나르도 실바는 쓰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구에로의 폼도 좀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오늘 경기에서 패배 어떤 선택과 이런 게 되게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그래 그럴만했어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승이 끊긴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쉽다라기보다는 왜냐면 뭐 그런 기록이야 깨면 좋은 건데 안 깨지면 어떡하겠어. 그리고 PL에서는 이미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거니까 또 바이언의 기록과는 또 별개기도 하고 리그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시즌을 걸쳐 있는 거랑 한 시즌에 있는 거랑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단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은 맞고 끊기는 거는 만약에 제가 맨시티 팬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게 많았던 게 조금은 남은 시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맨유는 솔샤르의 맨유가 또다시 이 펩시티를 잡아내면서 뭔가 약간 이 솔샤르가 패배 천적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11점 차는 사실 뒤집어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또 맨체스터 시티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게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맨유는 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고 맨시티는 이 분위기 추슬려서 이 주중에 리그 경기 있어요. 소튼전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하이라이트 나오고 있는데 스털링 이런 거 놓친 거 보면 진짜 너무 아쉽죠. 그 부분을 또 펩이 잘 분위기 점검해서 가져가야죠. 뭐 나머지 이렇게 되면 그거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그 승점차가 뒤집히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전히 맨시티가 리그 우승에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이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만약에 맨시티가 이 경기를 잡았죠? 그러면 석장이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경기를 맨유가 잡아내면서 맨시티 맨유는 뭔가 아주 유력하고 두 장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 팀이 싸우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